구분 건물 등기부 여기 보실 텐데요.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올 텐데요. 거기 기출 횟수도 많죠. 네. 좀 어려워요. 이 구분 건물 등기부는. 먼저 구분 건물의 개념부터 예전에 한 거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색이네. 아이고. 왜 그림이 이쁘게 안 나올까요? 괜찮아요? 네. 레미안 아파트고 1001동 건물입니다. 여기는 101호가 될 테고 202호가 될 테고 303호쯤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토지도 있을 테고요. 이 토지는 건물의 기초가 되는 땅이라고 해서 대지라고 부릅니다. 기초 대자를 써서 건물의 기초가 되는 땅 대지예요. 이 1001동을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분해를 한다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 전유 부분. 이걸 보시기 전에 먼저 지금 1001동은 9개의 건물로 나눠져 있죠. 네, 그래서 이 하나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분 건물. 그렇죠. 하나를 얘기할 때는 구분 건물이라고 불러요. 1001동이 9개로 나눠져서 9개로 구분돼서 이 구분된 건물이기 때문에 하나를 얘기할 땐 구분 건물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9개의 구분 건물이 1001동에 집합되어 있죠. 따라서 전체를 얘기할 땐 집합 건물이라고 불러요. 하나를 얘기할 땐 구분 건물, 전체를 얘기할 땐 집합 건물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1001동은 또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전유 부분이라는 부분은 한 사람의 소유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한 사람의 소유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전유 부분. 그러면 이 전유 부분과 구분 건물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면 전유 부분에 공용 부분이 포함이 되면 구분 건물. 그렇죠. 전유 부분에 공용 부분이 포함이 되면 구분 건물. 구분 건물에서 이 공용 부분이 빠지면 전유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가면 전유 부분. 복도까지 포함이 되면 구분 건물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를 구조상 독립성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이용할 때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이용상 독립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전유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전유 부분은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죠. 면적이 특정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면적을 기록하는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표제부가 존재할 겁니다. 두 번째, 소유권자가 따로 존재합니까? 한 사람의 소유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니까 소유권자를 기록하는 갑구도 있을 겁니다. 저당 잡고 돈 빌릴 수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유 부분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 공용 부분도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불러요.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구조상 독립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구조상 독립성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면적이 특정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면적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면적이 특정될 수가 없으니까 면적을 기록하는 표제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자가 따로 있겠습니까? 소유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도에 대한 소유자, 계단에 대한 소유자 이런 거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소유권자를 기록하는 갑구도 필요 없습니다. 을구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이 등기를 기록할 등기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가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표제부도 없고 갑구도 없고 을구도 없기 때문에 등기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두 번째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어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뭐 의미합니까?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규약을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규약을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정한 부분이 있어요. 이 규약은 관리단 집회에서 만드는 관리규약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규약상 공용부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규약을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정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나중에 꼭 딴주 거는 사람들이 있죠. 나 동의한 적 없다 이렇게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규약에다가 공증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서 규약을 가지고 공증인 사무실 가서 공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딴소리 못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규약을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규약에다가 공증을 받아서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정한 부분, 이를 규약성 공용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규약성 공용부분. 그러면 이 규약성 공용부분은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면적이 특정될 수 있습니까? 면적이 특정될 수 있겠죠. 따라서 면적을 기록하는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소유권자가 따로 있겠습니까? 따로 없겠죠. 왜?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정한 부분이니까 101호부터 303호 소유자가 전부 다 소유자죠. 따라서 독립적인 소유자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을구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존재합니다. 규약성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존재하게 돼요. 그런데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정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공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과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이것과 차이를 내기 위해서는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정했다라는 내용을 공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정했다라는 사실을 등기를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등기를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또는 취지를 등기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다 같은 의미입니다.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정했다라는 등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어디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규약성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존재하죠. 따라서 표제부에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입니다. 그러면 표제부에 하는 등기라고 한다면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네? 표제부에 하는 등기라고 한다면 단독이겠습니까? 공동이겠습니까?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의무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권리에 관한 내용이 아예 기록되지 않습니다.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의무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표제부 등기는 무조건 단독 신청입니다.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는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취지의 등기를 누가 단독 신청하겠습니까? 여기 규약을 만든 자들이 단독 신청해야 되겠죠. 규약을 만든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규약을 만든 자들이 신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들이 규약성 공용 부분 취지의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규약을 만든 자들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이겠죠.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들이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단독 신청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거 다 출제가 되는 거고 고급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규약을 폐지를 한다면, 폐지를 하게 되면 다시 환원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규약을 통해서 전유 부분을 공용 부분으로 바꿨죠. 그러면 규약이 폐지가 됐다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돼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폐지가 됐다면 공용 부분에서 뭘로 환원이 됩니까? 전유 부분으로 환원이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전유 부분으로 환원이 됐으니까 이 전유 부분을 취득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이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존재하겠죠. 공용 부분에서 전유 부분으로 다시 바뀌었으니까 이 전유 부분을 취득하는 자, 누굽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 자가 무슨 등기를 해야 될까요?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은 뭐만 존재합니까? 표제부만 존재하죠. 그러면 이때 소유권자가 새로 나타났으니까 이 자가 무슨 등기를 해야 될까요? 여기 갑구를 만드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갑구를 만드는 등기가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규약이 폐지가 됐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무슨 등기 해야 된다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서 표제부는 존재하니까 이제 요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없어진 요 갑구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규약이 폐지가 됐을 때는 전유 부분으로 환원이 될 테고, 전유 부분으로 환원이 되면 그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보존 등기를 통해서 표제부만 있었는데 이제 갑구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보존 등기는? 이것도 단독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급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마찬가지로 레미안 아파트가 될 겁니다. 여기는 101호쯤 될 테고 202호쯤 될 테고 303호쯤 될 겁니다. 레미안 아파트 1001동이 될 테고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건물이라고 얘기했죠. 공용 부분까지 포함이 된다면 구분 건물이 될 테고, 이 구분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구분 소유권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구분 소유권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이를 대지사용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지사용권이라고 불러요. 이 대지사용권은 우리 등기법에서 네 가지를 인정하는데요.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그리고 전세권, 임차권. 우리 등기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지사용권은 이 네 가지 권리가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용수익 권능이 있습니다. 지상권은요, 용익물권이니까 사용수익 권능이 있죠. 전세권도 용익물권이니까 사용수익 권능이 있죠. 이 임차권은 용익채권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용익채권이니까 사용수익 권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사용수익 권능이 있는 권리가 대지사용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권은 여기서 빠집니다. 지역권은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권리가 지역권이에요.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권리가 지역권. 그러면 여기는 두 토지가 나오고 있지 않죠? 따라서 지역권은 빠져나가는 겁니다. 요 네 가지 권리가 토지사용권이라는 건데, 이거 대지사용권이라는 건데, 이게 출제가 되면 가장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 판례가, 이건 등기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지사용권이 될 테고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대지사용권이 하나 더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점유 사용권이 될 겁니다.
이건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대지사용권입니다. 이 점유사용권이 왜 필요한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론 이 점유사용권은 민법에서 출제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왜 우리 등기법에서 필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대지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입니다. 맞습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당연히 어디에 등기가 될까요? 토지등기부에 등기가 될 겁니다. 토지등기부에 등기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는 여기 갑구에 등기가 될 테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일 때는 당연히 을구에 등기가 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대지사용권은 303호 소유자도 갖고 있겠지만 101호 소유자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 대지사용권은 비율로서 존재합니다. 대지사용권은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까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비율로서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뭐냐? 구분 건물의 면적 비율로 결정한다. OX. 구분 건물의 면적 비율로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결정한다. OX. X입니다. X입니다. 이 대지사용권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한다. OX. 강조했었는데 대지사용권 비율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하는 겁니다. 구분 건물의 면적 비율이 아니라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합니다. 공용 부분은 쏙 빼놓은 부분, 공용 부분을 쏙 빼고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대지사용권의 비율이 결정이 될 겁니다. 이때 이 구분 소유권자는 대지사용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대지사용권은 구분 소유권자인 갑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갑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갑은 이 면적이 만약에 전유 부분의 면적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가는 것이니까 갑은 얼만큼 가지고 있겠습니까? 9분의 1을 가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9분의 1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이라고 한다면 갑은 9분의 1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토지등기부에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소유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기록이 될 겁니다. 소유권 갑 9분의 1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는 그렇겠죠. 대지사용권이 만약에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기록되겠죠. 전세권 갑 9분의 1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될 겁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당연히 토지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소유권이라고 할 때는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일 때는 을구에, 즉 해당 구 상항란에 대지사용권이 기록이 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이때 이 갑이 303호를 을에게 넘긴다면 이것도 당연히 을에게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분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다 대지사용권이 있어야 돼요. 을이 303호를 취득했다면 을은 대지사용권도 취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이 을은 이 대지사용권도 갑으로부터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을 9분의 1 이렇게 기록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만약에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전세권 이전 을 9분의 1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때 이 건물의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먼저 이 1001동 전체는 면적이 따로 있습니까? 여기 면적이 딱 정해져 있죠. 따라서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가 존재해야 됩니다. 1001동 자체에는 표제부가 존재해야 됩니다. 면적이 딱 특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 1001동 전체에 대한 소유권자가 따로 있습니까? 레면 아파트 1001동 전체에 대한 소유자가 있습니까? 9개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죠. 따라서 전체에 대한 소유자는 없으니까 갑구는 존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전체에 대해서 저당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갑구가 없다면 을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면 아파트 1001동은 표제부만 존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1호가 있을 텐데 101호는 면적이 있습니까? 면적이 특정되죠. 101호. 여기서 면적은 전유 부분 면적을 얘기해요. 공용 부분은 여기도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전유 부분 101호의 공용 부분 면적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1호는
전유 부분의 면적이 특정되니까 표제부가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01호 소유자가 따로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갑구도 존재할 겁니다. 갑구가 있다면 을구도 존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102호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갑구, 을구가 있을 겁니다. 102호도 마찬가지겠죠.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쭉쭉쭉 가서 303호도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천일동 아파트 전체 등기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등기부는 한 개의 등기부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등기부입니다. 그러면 이게 천일동 레미안 아파트 천일동 건물 등기부라고 했죠? 그러면 이 등기부를 뭐라고 부르냐? 집합건물 등기부라고 부릅니다. 집합건물 등기부. 그 다음에 303호의 등기부도 이거예요. 303호의 등기부도 이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부를 구분건물 등기부라고도 부릅니다. 하나의 등기부니까 천일동 등기부도 이거, 101호 등기부도 이거, 202호 등기부도 이거, 303호 등기부도 이거입니다. 따라서 이 등기부는 집합건물 등기부이면서 동시에 구분건물 등기부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 이 표제부만큼은 반드시 예외 없이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갑이 최초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최초로 분양을 받았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갑은 303호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니까 자신의 권리를 갑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직접 신청, 직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표제부만큼은 동시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갑은 이것만 신청할까요? 나머지 표제부도 같이 신청해야 될까요? 같이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동시에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갑은 이 보존 등기를 통해서 요거는 자신의 권리로서 직접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03호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천일동 안에 들어있죠. 이것도 자신의 권리로 직접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유권자들이 따로 있겠죠. 맞습니까? 소유권자들이 따로 있으니까 갑이 신청하는 거겠지만 이건 직거로 신청하는 겁니까? 소유자들 대신해서 신청하는 겁니까?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건데 이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다시요. 갑은 이걸 동시에 신청을 갑이 해야 됩니다. 이건 자기 거니까 자기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지 권리로서 신청하지만 이것들은 갑의 소유가 아니겠죠? 맞습니까? 갑의 소유가 아니니까 소유권자들을 갑이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갑은 요 부분 즉 표제부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왜 신청해야 됩니까?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표제부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는 자신의 권리로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들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이죠. 이건 대위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이 신청은 뭐가 되겠습니까? 동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동시 신청.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요걸 자주 출제해요. 갑이 대위 신청을 통해서 이런 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소유자들이 신청하는 거겠죠. 갑이 신청하는 건 뭐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표제부만. 그렇죠. 그래서 이 표시에 관한 등기만 대신 신청하는 것이지 갑구을구의 등기를 대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요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요거 표제부 등기. 그리고 동시 신청된다는 거, 대위 신청한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다 출제되는 지문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누시죠.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입니까? 건물 등기부입니까? 건물 등기부예요. 우리나라는 건물과 토지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등기부도 따로 존재하는 게 원칙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를 보시면 특이하게도 이쪽은 건물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상단부는, 요 하단부는 토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합 건물 등기부는 분명히 건물 등기부인데 토지에 관한 내용도 기록하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이하죠? 원래는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합 건물 등기부는 건물과 토지가 같이 공시가 됩니다. 이거 특이하죠? 특이하지 않습니까? 건물 등기부인데도 불구하고 토지에 관한 내용도 이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이 건물 등기부에서 건물과 토지가 같이 공시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특이한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그렇죠. 이때 이 상단부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이 되느냐면 천일동에 대한 표제부니까 천일동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겁니다. 상단부에. 제목은 뭡니까? 한동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될 겁니다. 한동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하단부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를 여기다가 기록합니다. 제목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여기에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303호 표제부를 보시면 요 303호에 관한 내용이 요 상단부에 기록을 합니다. 제목은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합니다.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구분 건물의 표시가 아니라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해요. 왜 공용 부분은 빠지냐면 공용 부분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용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는 전유 부분만 기록합니다.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이 303호와 대구 관계가 있는 것 요거겠죠? 맞습니까? 요것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제목은 대지권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합니다. 대지권의 표시. 그래서 이 타이틀을 꼭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됐으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는 상단부는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 출제가 되는 거니까. 이 대구관계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대구관계를. 그러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갑이 여기는 뭐가 기록되겠습니까? 303호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겠죠?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여기는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관한 부분은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빈칸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건물등기부에서 토지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아직 공시가 되지 않은 단계입니까? 아직 공시가 안 돼 있죠. 빈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갑이 303호를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면 여기에 소유권 갑이 가지고 있다가 이 소유권이 이전되겠죠. 을에게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을은 건물등기부를 통해서 303호 취득했겠죠. 공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을은 뭐도 같이 취득해야 된다고요? 대지사용권도 같이 취득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대지사용권이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라고 한다면 을은 요 대지사용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디다 등기해야 되겠습니까? 소유권 갑 9분의 1에서 소유권 이전 을 9분의 1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되겠죠.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만약에 이 대지사용권이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전세권 갑 9분의 1에서 전세권 을 9분의 1 이렇게 이전 등기해야 되겠죠.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건물은 건물등기부에서 공시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권리는 토지등기부에서 공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 대지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예요.
따라서 이 토지에 대한 권리는 토지등기부에서 공시하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는 갑부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일 때는 을구에서 공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을이 303호를 취득했을 때는 여기에서 공시하는 것이고, 대지사용권을 취득했다면 여기서 공시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대지사용권이 여기에 기록이 됐다면, 즉 갑 9분의 1, 소유권 갑 9분의 1 이렇게 기록이 됐다면 건물과 토지가 건물등기부에서 공시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여기에 갑 9분의 1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면 건물과 토지가 이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건물 등기부로 같이 공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303호가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다는 얘기는 이것도 같이 갑에서 을로 이전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구태여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이 집합건물 등기부에서 건물과 토지가 같이 공시가 이루어지니까 구태여 토지 등기부에서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체적으로 공시가 돼버립니다. 어디 등기부에서? 건물 등기부에서. 여기에 등기가 됐으면, 여기에 등기가 되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권 등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기록되는 등기와 여기에 기록되는 등기가 대지권 등기예요. 즉 건물 등기부 하단부에 뭔가가 기록이 되면, 토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면 이게 바로 대지권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 기록되는 등기가 뭐라고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 여기 아까 기록되는 등기가 뭐라고 했냐면 대지사용권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에 이 권리가 등기가 되면, 이건 대지사용권. 건물 등기부에서 여기에서 등기가 되면 이건 대지권이라고 바뀝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됐을 때 권리의 이름은 대지사용권,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돼서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토지 등기부에서 토지에 관한 내용을 공시한다는 뜻이고요. 건물 등기부에서 여기 등기가 돼버리면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이제 토지도 건물 등기부로서 공시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요.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일 때는 어느 등기부에서 토지에 관한 내용이 공시된다고요? 토지 등기부.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 어느 등기부에서 공시한다고요? 건물 등기부에서 공시하는 겁니다. 여기에 등기가 됐을 때는 대지사용권, 이쪽에 등기가 되면 대지권. 이름 자체가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기가 돼버리면, 즉 하단부에 등기가 돼버리면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에서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이제 이 건물과 토지가 건물 등기부에서 같이 공시가 돼버립니다. 건물 등기부에서 같이 공시가 되니까 토지 등기부에서는 이제 토지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지 않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등기가 되면, 하단부에 등기가 되면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이제 토지에 대한 내용도 토지의 등기부에서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 건물 등기부에서 모든 게 처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토지 등기부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다가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됐으니까 이제 토지에 대한 권리도 대지권으로서 건물 등기부에서 공시한다는 사실을 여기다가 기록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다시요. 여기에 등기가 되어 있을 때를 대지사용권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등기가 되면 대지권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대지권으로 바뀌면 건물과 토지가 건물 등기부에서 공시가 되죠. 따라서 토지 등기부에서 공시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토지 등기부에서 뭘 기록을 해야 되냐면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토지에 관한 내용도 건물 등기부에서 같이 공시하겠다라는 것을 여기다 기록해 줘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다 기록하는 등기의 의미가 뭐냐면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입니다. 대지 사용권이 이제 대지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건물등기부에서 토지에 관한 내용도 같이 공시한다는 사실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우세요? 워낙 어려운 내용이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기록이 될 때를 무슨 등기? 대지사용권. 여기에 등기가 되면 무슨 등기? 대지권. 그러면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이쪽에다가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를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라고도 불러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으로 바뀌었다는 취지,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바뀌었다는 뜻의 등기를 어느 등기부에 해야 된다고요? 토지등기부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이라는 대지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의 등기는 어디에 할까요? 토지등기부 갑구에. 그렇죠? 지상권이라는 대지사용권이 지상권이라는 대지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어디다 등기한다고요? 토지등기부 을구에. 말 잘못했나? 다시요. 전세권이라는 대지사용권이 전세권이라는 대지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어디에 등기해야 된다고요? 토지등기부 을구에. 맞습니까? 임차권이라는 대지사용권이 임차권이라는 대지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토지등기부 어디에 되겠습니까? 을구에. 그러면 대지권의 종류에 따라서 갑구, 을구 등기가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해당 구에 하는 겁니다.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갑구에, 대지권이 소유권 이외에 걸릴 때는 을구에. 그래서 해당 구에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요. 여기에 기록이 돼버리면 이제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건물과 토지가 건물등기부에서 같이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등기부에서는 여기에 등기를 했다는 사실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갑구에, 대지권이 소유권 이외에 걸릴 때는 을구에 그 사실을 등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기가 되는 건 대지권 등기가 될 텐데요. 이 대지권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여기에 기록하면서 이제 이쪽에서도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걸 등기관이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대지권 등기는 신청, 대지권이라는 사실은 직권.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좀 어려운 거예요. 좀 많이 어려운 건데.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요. 뭐를 보시냐면 보조교재 보십니다. 프린터. 그건 항상 갖고 오셔야 돼요. 네. 프린터 이렇게 서브노트 나눠드린 거 있죠? 네, 그거 핏입니다. 11쪽 핏입니다. 이건 항상 갖고 다니셔야 돼요. 계속 써먹을 거니까. 네. 피셨습니까? 안 갖고 오신 분은 옆에 분과 같이 보세요. 네. 거기 집합건물 등기부를 제가 그려놨는데요. 집합건물 등기부. 오늘 집합건물 등기부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할 겁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먼저 다 피셨습니까? 피시면 거기 11쪽에 집합건물 등기부, 구분건물 등기부가 나와 있죠. 네, 거기 보시면 레미안 아파트 1001동이 나와 있고요. 레미안 아파트 1001동이 나와 있고 101호부터 303호까지 구분건물이 그려져 있죠. 그러면 이때 이 구분건물 등기부를 확인을 해보면 먼저 1001동 자체에 대해서 표제부가 있고 갑구을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101호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을구 다 존재하죠. 그리고 303호까지 전부 다 표제부 갑구을구가 존재할 겁니다. 이 표제부만큼은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된다고 했죠. 표제부는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될 겁니다.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지는데 상단부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하단부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겁니다. 먼저 1001동 표제부를 보시면 상단부에는 제목이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303호 표제부를 보시면 상단부에는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표시가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요걸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상단부에는 무엇이 들어가는지, 하단부에는 무엇이 들어가는지 반드시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먼저 천일동 표제부를 확대를 해보면 그 아래쪽에 제가 등기부 또 하나 그려놨죠. 한동, 상단부에는 한동의 건물의 표시,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먼저 한동 건물의 표시를 보면 이건 표제부니까 맨 앞에 순위번호가 아니라 표시번호가 나와 있겠죠. 표시번호가 나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접수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접수는 접수 날짜만 기록합니다. 접수 번호는 기록하지 않아요. 접수 번호는 언제 필요한 거냐면 서로 다른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접수 번호가 판단의 기준이 되죠. 같은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는 순위 번호, 서로 다른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는 접수 번호였죠. 그런데 표제부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접수 번호를 기록할 여지가 없습니다. 표제부에는 접수 번호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목 자체가 한동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건물의 표시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건물의 표시는 소재, 대지 지번, 그 다음에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이죠. 맞습니까? 소지, 종구면 기억나십니까? 이때 이 종류, 구조, 면적을 건물의 내역이라고 불러요. 건물의 내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명칭이 있습니까? 그렇죠. 레미안 아파트 명칭이 있죠. 따라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 옆에다가 건물의 명칭도 같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번호가 있습니까? 1001동, 1001번이라는 번호가 있죠. 그래서 건물의 명칭 옆에는 건물의 번호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한동 건물의 면적 아래는 전유 부분의 면적도 들어가 있을 테고 공용 부분의 면적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한 면적이니까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면적이 다 포함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죠?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맨 앞에 표시번호가 나오고 두 번째 접수 날짜가 나온다고 그랬죠? 접수 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옆에는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 건물의 번호가 기록이 될 테고요. 건물의 내역에는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이 기록이 될 텐데 건물의 종류는 뭐겠습니까? 3층 아파트. 그렇죠. 3층 아파트. 그 다음에 구조는 뭐겠습니까? 철골, 콘크리트로 만들었다. 철골, 콘크리트죠. 그 다음에 면적을 기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기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니까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습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되겠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이 될 겁니다. 여기에는 접수가 필요가 없어요. 위에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303호 표제부를 보시면 상단부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조심하셔야 될 게 구분 건물의 표시가 아니라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입니다.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가 될 겁니다. 이 전유 부분 표제부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맨 앞에는 표시 번호가 나올 테고 두 번째 칸은 접수가 나오는데 접수 날짜가 기록되겠죠. 접수 번호는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의 표시니까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소재, 지번, 그 다음에 건물의 명칭, 건물의 번호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1001동의 소재 지번과 303호의 소재 지번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겠죠. 그래서 이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에서 소재 지번은 생략을 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유 부분의 소재 지번은 생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전유 부분의 소재 지번은 거기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그 건물의 번호 앞에다가 소재 지번 쓰시고 X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두 번째, 1001동의 건물의 명칭과 303호의 건물의 명칭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1001동의 명칭은 뭡니까? 레미안 아파트. 303호의 명칭은 뭡니까? 레미안 아파트. 따라서 명칭도 생략을 합니다. 명칭도 생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번호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1001동의 번호는 몇입니까? 1001. 303호의 번호는 얼마인가요? 303. 다르죠? 따라서 번호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호만 기록합니다. 거기에. 여기서 출제가 이게 자주 된다 그랬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유 부분의 소재 지번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내역이 나오는데요. 건물의 내역. 이 건물의 내역은 공용 부분의 면적이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안 되겠죠. 왜요? 거기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전유 부분의 면적만 나오겠죠. 네, 전유 부분의 면적만 나올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유 부분의 면적만 기록하는 것이지 공용 부분의 면적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출제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기타가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표시가 나오겠죠. 대지권의 표시가 하단부에 기록이 될 텐데 이 대지권의 표시에 기록하는 등기가 바로 대지권 등기예요. 여기에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버리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건물과 토지에 관한 내용이 건물등기부에서 일체로 공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첫 번째는 표제부니까 표시 순서가 나올 테고요. 두 번째는 대지권의 종류가 나오는데 대지권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겠죠.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도 있을 테고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의 비율이 나올 텐데요. 이 대지권의 비율은 바로 전유부분 표제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구분건물 면적 비율입니까? 전유부분 면적 비율입니까? 전유부분 면적 비율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나오는데요. 기타에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갑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전에 선순위자로서 누가 있었느냐면 A라는 자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갑보다 선순위자로서 A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을이 갑으로부터 대지사용권 취득할 때 또는 대지권을 취득할 때 요 을에게 갑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는 것을 요 을에게 경고해 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을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토지 등기부에 선순위에 별도 등기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다 기록해야 됩니다. 을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죠? 전 대지사용권자 또는 전 대지권자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요 을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토지 등기부에 선순위 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기다가 따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이 토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니까 여기에 기록이 되죠. 맞습니까? 그럼 별도 등기는 이 선순위 권리자는 이 토지에 대한 권리자니까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 토지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 기록이 된다고요? 여기다가. 그렇죠? 그러면 이 선순위 권리자는 토지에 대한 선순위 권리자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토지가 기록되는 여기다가 별도 등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다가 별도 등기를 하게 되면 경고의 기능이 뚝 떨어집니다. 누구에게 경고하기 위한 겁니까? 을에게. 그렇죠. 그래서 을이 취득하려고 하는 303호 표제부에다가 하는 겁니다. 경고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별도 등기는 토지 등기부에 별도의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는 별도의 등기는 어디에 한다고요? 전유부분 표제부 하단부에 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지권 등기는 이제 건물 등기부에 하게 되면 이제 대지 사용권이 대지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건물 등기부에서 건물과 토지에 관한 내용을 같이 공시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사실을 대지권 등기가 됐다는 사실을 토지 등기부에 기록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 소유권이 대지권이 됐으면 소유권이 대지권이 됐다는 사실의 등기. 지상권이 대지권이 됐다면 지상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의 등기. 전세권이 대지권이 됐다면 전세권이 대지권이 됐다는 사실의 등기를 어디에 된다고요? 토지 등기부 해당 구에 사실의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건 직권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느냐? 거기 왼쪽에 등기부 하나 또 그려놨죠. 거기 갑구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지권이 어떠한 권리이겠습니까? 소유권이겠죠. 그래서 거기 등기의 목적에 소유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게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을구라고 한다면 지상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지상권, 대지권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전세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전세권, 대지권 거기다 기록할 겁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이제 이 대지 사용권이 대지권으로 바뀌었으면 이제 건물과 토지가 건물 등기부로 공시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대지 사용권이 대지권으로 바뀌었다면 건물과 토지가 건물 등기부로 공시가 되니까 토지도 건물 등기부에서 공시하겠죠? 그러면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는 것을 거기다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도 건물 등기부로 공시가 되게 되니까 이제 그 건물이 어떠한 건물인지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서 기타란에 뭘 표시합니까? 건물의 표시.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하는 게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예요. 이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등기관이 접수받은 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접수는 빈칸으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되셨나요? 대지권이라는 사실은 접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칸으로 내버려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관은 기계적으로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를 토지 등기부에 하기 때문에 등기원인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원인도 빈칸으로 내버려 둡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여기는 101호쯤 될 테고 여기는 303호쯤 될 테고 202호쯤 될 겁니다. 303호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은 이 303호를 소유하기 위해선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걸 소유권으로 보겠습니다. 소유권이란 대지 사용권으로 예로 들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갑은 이 303호를 을에게 넘긴다면 소유권 이전을 한다면 이 을은 303호에 대한 새로운 소유권자죠. 따라서 을은 뭐도 취득해야 됩니까? 대지 사용권도 취득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보통 같이 취득해야 됩니다. 대지 사용 303호 소유권 이전을 하면 대지 사용권 이전도 해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해서 아직 합병 절차가 완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건설회사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토지에 대해서 취득해야 되겠죠. 근데 그냥 취득할 수는 없을 테고 보상금 줘야 되겠죠. 근데 이 보상금 절차가 완료가 안 돼서 아직 토지가 합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합병되지 않았다면 지적정리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지적공부 정리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합병 절차가 완료가 안 됐다면. 지적정리가 아직 안 됐다면 하필등기가 됐겠습니까? 하필등기도 아직 안 됐죠. 따라서 이 갑이라는 회사가 을에게 대지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303호는 분양을 해서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아직 대지사용권은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대지사용권 이전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됐다면 나중에라도 대지사용권, 즉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겠죠.
나중에라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대지사용권을 이전시킬 텐데요. 이전 등기할 텐데, 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중에라도 이루어질 텐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관리자, 갑, 등기 의무자. 이 둘이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 신청하러 등기소에 가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되셨습니까? 이때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을은 대지권 등기도 같이 신청해야 됩니다. 여기서 요 등기는 무슨 등기?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는 어디 따른 겁니까? 토지 등기부에. 맞습니까? 요 빨간색은 대지권 등기. 이건 어디 따른 겁니까? 건물 등기부에. 그리고 이 두 개의 신청은 동시입니다. 두 개의 신청은 동시에요. 이것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 즉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토지 등기부에 신청하는 겁니다. 당연히 공동 신청이 될 테고요. 이때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자 을은 대지권 등기를 같이 신청해야 되고, 이건 어디 등기부에 합니까? 건물 등기부에. 두 개의 등기는 동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다시요. 이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303호를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지사용권은 이전 등기를 못한 상황입니다. 나중에라도 이게 완료가 됐다면 나중에라도 이전 등기 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근데 이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을이 병에게 또다시 소유권을 이전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가 다 완료가 됐다면 갑은 대지사용권을 이전시켜야 되는데, 이때 계약의 당사자인 을에게, 갑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을이지 병이 아니죠. 계약의 당사자인 을에게 대지사용권을 이전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현재 303호를 소유하고 있는 자인 병에게 대지사용권을 이전시켜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요. 지금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이 절차가 아직 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대지사용권을 이전시키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이 303호를 이전시켰습니다. 을 명의로 303호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을도 병에게 넘겼습니다. 303호를. 그래서 현재 303호 소유권자는 병입니다. 이때 이 303호 소유권자가 병일 때 이 절차가 다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완료가 됐다면 이제 이 갑이라는 건설회사는 대지사용권을 이전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에게 이전시켜야 되느냐? 분양을 받은 을에게 이전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병에게 대지사용권 이전시켜야 되느냐? 누구에게 이전시켜야 되겠습니까? 계약의 당사자인 을에게 이전시킬까요? 현재 소유권자인 병에게 이전시켜야 될까요? 네? 구분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대지사용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구분 건물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자는 대지사용권이 있을 필요가 없죠? 따라서 누구겠습니까?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사용권 이전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 이건 어디 따는 거라고요? 토지 등기부. 이때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이 병은 무슨 등기도 신청한다고요? 대지권 등기. 이건 건물 등기부. 두 개의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한다고요? 동시 신청.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이 집합건물 등기부와 관련해서 다 보신 거예요. 다. 여기서 안 벗어납니다. 프린트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텐데요. 이건 잠시 쉬었다 하죠.